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팔고 반토막난 이주식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어요. 현재 2차 전지를 매도하고 어떤 주식을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1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팔고 반토막난 이주식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가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 거품 우려에 코스피 2500이 붕괴가 됐습니다. 2차 전지 거품 우려에 25일 코스피 지수 25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도 급락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 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좀 이상 과열 현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에코프로 BM을 산다, 금양을 산다라는 이 이상한 이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좀 많이들 모였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의 창구를 통해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다우데이터라든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사실상 상당히 좀 리스크도 많고 좀 불확실성이 많은 증시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그간 폭등한 2차 전지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2차 전지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하락했나요? 아니죠. 이거에 플러스 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거죠. 삼성전자의 2분기 적자입니다. 겨박제 올 것이 오나 삼성전자 2분기 적자 현실될까란 리스크고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로 마감될 것 같다는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죠.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 부품 수요 부진 등이 동시다발로 겹치면서 반도체 산업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좀 우려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의 경우 올 2분기 15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대만 TSMC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리 2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일단 삼성전자 1분기는 영업이익 6천억 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95%, 그러니까 사실상 14조 정도 매출 이 영업이익이 났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14조에 20분의 1 정도, 한 6천억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사실상 잘한 거예요. 왜? 반도체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4조 정도. 근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근데 2분기는 반도체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 적자가 날 것 같다라는 리스크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이뿐만이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 보고 배상금을 내놔라.
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어쩌나 적자인데 수천억 배상금까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넷리스크가 삼성전자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4,035억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배심원단 판결을 바탕으로 미국은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소송은 완전한 판결까지 5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은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뒤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로 소송이 들어간 거죠. 근데 배심원단에서는 4천억 이상을 배상해라라고 판결이 난 거고, 판결이 나려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분위기 보니까 뭐 2차 전지도 그런데 삼성전자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네요. 사실상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영업 적자 기대감도 있고 리스크도 있고요. 배상금도 내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아니더라도, 아니 이러면은 사실상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하락 랠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을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최악은 오히려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반도체는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최악의 바닥의 바닥을 지금 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어요. 왜 15년 만에 적자가 날 수 있다라는 소리죠. 삼성전자가 15년 만에 역사적인 리스크를 맞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알파로 배상금 리스크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리스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이 최악의 상태가 와 있는 게 삼성 정장입니다. 이건 뭔 소리냐? 이렇게 최악일 때는 오히려 조금만 호재가 있어도, 조그만한 이득만 있어도 반등을 하고 조금만 수혜만 있어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정말 어둠 속에 있잖아요. 어둠 속에 있으면은 바늘구멍만한 빛도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밝은 빛에 있으면 조그만한 어둠도 정말 어둡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린 지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빛도 상당히 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 오히려보다 최고의 기회다. 왜? 더 나빠질 게 없어서. 이제는 좋아질 거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한번 좋은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사랑입니다. 올해 7조 넘게 샀습니다. 삼성전자와 사랑에 빠진 외국인입니다. 원래 2차 전지만 쓸어 담던 외국인이 갑자기 삼성전자로 넘어갔죠. 올 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등 대형주의 실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넉 달 만에 4개월 동안 7조 6천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그 돈을 다 어디다 매수했나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7조 1947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어디로? 거의 90%가 삼성전자로 들어갔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산 돈이 다 삼성전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고, 증시 전체 순매수 금액 중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 영향력이 가장 큰 반도체 업종은 과거 대비 외국인 비중 증가폭이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다 못 채웠다는 소리예요. 외국인이 아직도. 그 뭔 소리예요? 더 채워야죠. 그래서 아마 순매수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절반밖에 못 채웠으니까 풀로 채워야지. 그래서 이 업황이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상승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지금이 완전한 바닥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회복이 돼도 상승폭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외국인은 이미 지금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삼성전자를 7조 이상 쓸어 담고 있구나.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근데 뭐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만 해서 좋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5월에 있습니다. 5월에 뭐가 있냐면 이거죠.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입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2분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월에서 한 6월쯤 이제 충분히 주가가 회복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4월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인 증권사만 7곳에 달하며 대부분 8만 원대로 상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KB증권도 2분기부터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이 생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니 감산이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물어보시는데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가격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할 때 수요가 있고요. 공급이 있으면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수요와 공급이 하나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을 없애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는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를 당연히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면 수요가 올라가야 되고 수요가 일정하면 공급이 내려가야 되는데 공급을 내린 거죠. 그럼 디램의 가격,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낸드 생산량은 2분기부터 작년 대비 15% 줄어들 것. 공급이 줄어들었죠. 디램 생산량도 3분기부터 전년 대비 20% 감소할 것. 공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2007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냐? 대부분 반도체 하락 사이클 기간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은 기간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분기부터 상승세가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넘쳐가지고 감산 좀 하자 하려는 시기에 보통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언제다? 그게 지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증권사들이 그렇네요. 그럼 보니까 뭐 5월에서 6월쯤 증권사들이 메모리가 지금 정점이다 보니까 감산하면은 이제는 좀 가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죠. 사파이어 래피즈 대량 생산입니다. DDR5 반도체 하반기 수익성 개선의 열쇠다라고 얘기하는데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즈 생산을 오는 5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하반기 DDR5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DDR5는 뭐예요? D램 중에서도 가장 발전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D램이 DDR5입니다. 근데 DDR5는 차세대 D램으로 인텔의 서버용 신규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는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DDR5 D램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다? 그냥 CPU가 아니라 서버용 CPU죠. 그러니까 서버용 D램을 쓰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를 무조건 써야 합니다. 쿵짱이 맞아야 뭐가 되겠죠. 근데 이 사파이어 래피즈 생산은 언제부터? 5월부터 본격화 대량 생산한다라는 거죠. 인텔이 2년 만에 처음 출시하는 사파이어 래피즈는 5월 이후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서버 CPU 교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왜 5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파이어 래피드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3분기부터 DDR5 대량 양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사실상 언제? 3분기부터 양산을 하면 2분기부터 기대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아니 D램이 뭐가 중요한데 서버용 D램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의 40% 이상을 담당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큰 이슈고 정말 큰 부분이기 때문에 D램에 대한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5월부터 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기대감이 크다. 그러니까 4월까지 재미없을 수 있지만 5월부터는 충분히 추세 전환 또는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메모리가 정점일 때 감산에 들어가고 그때가 반등할 때인데
또 5월에 뭐 있다고요? 수요를 자극하는 디램, 이 서버용 디램을 쓸 수 있는 사파이어 래피즈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뭐까지 규제까지 들어갑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인데 투자 제한 예고한 옐런, 중관계에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관계에 있어 경제 성장보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군사 및 안보 기구로부터 특정한 기술을 지키는 것,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일단 중국한테 우리 정보를 감추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든 뭘 하든 그것보다 일단 우리는 국가 이익을 챙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국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4월 중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전례 없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중국 첨단 기술 투자 미국 기업들은 보고를 의무화하고 일부 핵심 분야는 전면 금지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에 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없으니까 야, 절대 반도체라든가 AI 투자하지 마라. 미국에만 투자하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만 투자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미국과 연관이 있는 한국은 이득을 보고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거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 같고 플러스로 디램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산도 했고 그 다음에 경쟁자도 줄여주고 있고 하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해야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좀 이제 반등하는 좀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DDR5 가격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디램이 DDR4에서 DDR5로 전환되고 있지만 일부 DDR5 디램에서 전원 관리 칩인 PMIC 호환성 문제가 불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이 디램에 대한 공급을 늦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감산을 했는데 있는 공급까지도 늦추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걸 안 늦출 수는 없어. PMIC라는 전자기기의 이 전력을 공급하는 그리고 제어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DR4보다 고용량 고속 동작이 가능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이걸 빼버리면은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DR4 디램 감산에 이어서 DDR5 디램의 기술 결함 문제로 인해서 공급이 어떻게 보면 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디램 가격이 좀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감산했는데 안 그래도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가격이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은 뭐다? 지금부터 우리는 충분히 눌림목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슬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몰빵해라 이게 아니죠. 천천히 관심을 이제 두고 가야 된다. 이제 아마 저가를 찍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래반도체고요. 미래반도체는 인공지능 돌풍으로 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능형 메모리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미래반도체 수혜가 들어갔습니다. 왜? 미래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매입을 하고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전체 제품의 99%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의 그냥 이 핵심 어떻게 보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 반등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확대 수혜가 들어가죠. 최근에 뭐 300조 용인 클러스터, 유니셈은 해외 비메모리 매출 확대와 OLED 신규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전년 대비 10에서 17% 증가한 투자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상 좀 눌리는 모습들이 큽니다. 미래반도체 눌리고 있죠. 근데 보다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을 때 21선을 깰 때 관심 가지세요 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천천히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니셈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선을 깨고 내려오죠.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됐다. 이 정도 눌렸으면 많이 눌린 상태고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져줄 때가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두 개 기업입니다. 미래반도체 그리고 유니셈 관심을 가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는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100% 무료니까요.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7만 명 감사합니다 누르시면은 쭉 내려가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올려놨으니까 100% 무료로 자료집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26일, 5일, 4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해외 증시, 국내 이슈, 해외 이슈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방산 관련 이슈가 있었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다 정리를 매일매일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